Merci, merci, merci für die Stunden, Chérie.녀들의 고귀한 수다. Unsere Liebe war schön, so schön. Merci, Chérie. Sei nicht traurig. 김수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네. 이렇게 정체성을 상실한 지 네. 네, 한 주 동안 좀 요즘에 고민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좀 혼자 멘붕 상태에도 빠져보고 네, 한강도 가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되게 뭔가 길게 느껴졌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어디 아픈 것 같아요, 모습이. 눈화장을 못한 것 화장입니다. 그런 건가요? 네, 네, 잠을 또 못 잤어요, 이틀 동안. 네. 굉장히 많이 피곤해 보였는데 그래도 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김수영 기자가 또 왔네요. 네. 오늘 김수영 기자 그래도 피곤해 보인 것 치고는 굉장히 또 옷도 화사하고 예쁜데. 오늘 어디 가나요? 제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수 최진희 씨 혹시 아세요? 사랑의 미로 부르신 분인데 네, 그분을 오늘 인터뷰하는데 아무래도 좀 저보다 연배도 높고 그러시니까 좀 막 이렇게 마냥 편하게 입고 가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화장은 좀 제대로 못해도 일단 옷은 좀 제대로 입고 가자 해가지고 네, 오늘 그래서 자켓까지 입고 그러시구나. 왔습니다. 지금 최진희를 만나신다고 되게 부러워하시네요. 저도 떨려요. 그러시구나. 네. 어떻게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최진희 씨가 이제 남쪽에서도 80년대 굉장히 이제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가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진희 씨가 대표곡이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사랑의 미로라는 곡은 이제 김정일이 정말 사랑했던 곡이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져 있어서 한때 이제 6.15 이제 남북 공동선언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좀 만났는데 좀 일정이 많이 늦춰졌어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 기사 나오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수영 기자 그러면 이따가 만날 때는 눈화장 좀 하고 가세요. 네, 꼭 하고 가겠습니다. 되게 아파 보이니까 눈화장이 아파 보이면 안 되죠. 눈화장의 파워가 이렇게 센 줄이야. 저는 오늘 뭐 눈 한 대 맞았냐는 아이섀도우 오늘 그죠? 그런가요? 맞으신 거 아니에요? 김수영 기자가 잠 안 자고 저 때리러 왔죠. 저도 눈화장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보고 맞았냐고. 그래서 저는 화장 좀 여자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저 꾀병 부릴 때 이제 눈화장 안 하려고요. 입술에 파우더 바르고. 이 얘기 문화부장님이 안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럼 김수영 기자와 함께 오늘 민중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김수영 기자 노래 어떤 민중 음악 하면 어떤 가요가 생각이 나세요? 저도 방금 이제 틀었던 레미제라블 그 곡을 저도 제일 좋아하는데 이미 틀어가지고 뭐가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김수영 기자가 추천해주는 어린 아침 이슬. 아침 이슬 노래 알아요? 네. 김민기 씨가 부르는 아침 이슬. 아침 이슬은 잘 모르는 김민기 씨는 또 알겠네요. 김수영 기자가 추천하는 김민기의 아침 이슬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침 이슬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김수영 기자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김수영 기자와 함께하기 전에 민중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어요. 그럼 김수영 기자는 민중예술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접하셨는지 궁금한데. 저도 이제 여기 민중의 소리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잘 모르기도 했었고 접할 기회가 사실상 이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로는 뭐 민족 예술이다, 민중 예술이다, 뭐 민초들의 예술이다 이렇게 약간 구분 짓는 것처럼 들리는데 막상 가서 뭐 전시를 보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하면 그렇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는 이야기? 그래서 되게 마음속으로 되게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민중 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좀 이쪽으로 잘 네. 모르시는 분들은 뭐가 좀 저런 거부감? 노래지?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때 당시 민중가요는 우리의 지금 대중가요처럼 그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노래. 하지만 지금 네. 대중가요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노래라기보다는 좀 사랑이나 네. 이별 위주인 것 같아요. 좀 네. 약간 인기를 끌만한 그런 요소들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중가요는 그런 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오늘 김수영 기자가 좀 특별한 곳에 다녔다고 해요. 피영이라는 인형 그림자 네. 그쪽 연극인가요? 그냥 그림자 전시 인형극. 인형극을 다녀오셨다고 인형극인데 네. 이제 거기서 사용되는 가죽 인형들을 네. 전시한 곳을 다녀온 거죠. 네. 인형극을 전시한 곳. 네네. 그러면 이 피영도 제가 알기로는 네. 저는 단순히 그냥 인형극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쵸. 그 태양별이 보면 인형극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하나의 민중 예술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뭐 태양별이에서도 네. 이제 이 인형극이 나오는데 아마 태양별이가 문화대혁명 시기가 아마 들어갈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태양별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뭐 서민이나 뭐 아니면 시골 뭐 이런 곳에서 정말 서민들이 네.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했던 모습을 뭐 볼 수 있는데 태양별이보다는 그 장이모 감독의 네. 영화 인생이라는 것을 인생이요? 보면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 민초들과 네. 그리고 이 피영이 정말 연관성이 많고 맞물려 있다는 것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장이모 그 감독이 만든 인생이란 영화가 네. 뭐 공리 나오고 네. 그러면 1994년도에 나와서 되게 오래전 작품이에요. 이 영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영화는 네. 좀 특이하게 피영을 중심으로 네. 이제 1940년대부터 네. 이제 40년 그리고 1950년 그리고 1960년 이제 마오쩌둥의 대약진 그때까지 대혁명까지 이제 시대별로 보여주면서 네. 이제 그 피영과 민초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네. 이렇게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네. 워낙 작품성이 되게 뛰어나서 수상도 되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당시 뭐 중국인의 삶이 어땠는지, 중국인들이 어떤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지를 보려면 이 영화를 보면 좀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해가 쉽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피영전도 물론 되게 뭐 서육이나 아니면 삼국연의 뭐 이런 되게 고전 같은 것을 되게 재밌게 이야기로 풀어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재밌긴 한데요. 아무래도 그 피영이 민중들의 애환이나 다는 것을 좀 먼저 알고 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영화 인생을 보시면 더 아무래도 재밌게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림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흰색 반사막 같은 거를 사용한 것 같아요. 네네. 이걸 굳이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저도 이제 이 그림자극이 좀 특이한 게 그림자는 원래 약간 뭐 진한 회색이나 검은색 빛을 띠는데요. 이 피영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막 되게 화려한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려한 색깔을 띠기 위해서는 이 하얀색 이제 이 반사막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가죽 자체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하게 돼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 반사막을 통해서 빛이 이제 투과가 되어야만 되게 신비로운 빛을 이제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시회 가서 실제로 봤는데 저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반사막에 투영된 건 아니고요. 그 인형 자체예요. 가죽 인형 자체고 이제 저기서 이제 반사막 빛을 이제 투영시키면은 이제 막 형형색색의 막 화려한 빛깔이 막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한번 보면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인형극이 반사막으로 약간 붙인 형식이니까 다 벽에 전시가 돼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벽에 전시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요. 테마는 세 가지별로 돼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실제로 자기가 저 가죽 인형을 가지고 반사막 뒤에서 이렇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어요.
있겠네요. 네. 어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어제 어린애들이 하는 거 봤는데 네. 이제 거기 앞에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 이렇게 의자까지 나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젊은 층들이 어린애들이 막 하니까 잘한다고 그루브 탄다고 왜냐면 저 인형이 네. 이제 벽에 붙어져 있어서 잘 안 네. 보이는데요. 네. 이제 각 관절이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손목 아니면 여기 팔꿈치, 여기 몸통하고 어깨, 뭐 발목하고 다리, 뭐 종아리하고 허벅지 이렇게 다 관절이 정말 섬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서 뭐 정말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인형극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김수영 기자도 인형 같은 걸 놓은 적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막 관절이 움직이는 인형 같은 거는 네. 해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때는 또 종이 인형이 맞아요. 한창 종이 유행해가지고 인형. 네. 네, 종이 인형 같은 거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종이 인형도 그렇고 그 미미, 주주 그쵸. 이런 인형들 옷 갈아입히고 그것도 나름 관절 있어요. 네, 맞아 그렇다. 네, 그렇네요. 굉장히 이런 인형극 같은 거 보면은 뭐 내가 한번 저런 인형 갖고 놀고 네. 해가지고 해본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당시 그 구체 관절 인형인가요? 사람처럼 생긴 인형. 네, 그거 저희가 약간 커서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쵸? 그게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거의 뭐 몇백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사셨나 봐요? 제가 그런 인형 제 성격이 지금 남자인데 근데 저는 그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TV에서 그 인형을 모으는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형한테 정말 사람 대하듯이 옷도 사서 입혀주고 이러는 거 봤는데 하여튼 인형은 그만큼 인간과 가장 닮게 만들어진 그런 장난감 이런 네. 거라서 더 사람의 애착이 많이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이 인형 그 P형 거기에 전시를 보면서 전시 반응은 어떤지?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방문하신 분들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네. 중국 정말 저 P형 같은 네. 이제 가죽 인형은 정말 섬세함을 많이 요하는 네.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중국인이라서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던가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제일모직 이제 디자인 관련하시는 분들이 네.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아무래도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 색감 같은 거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죽 인형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네. 화려해요. 그래요? 색깔도 되게 네. 예쁘고 가죽 인형만으로도 예쁜데 이제 그게 흰 반사막에 되면 색깔이 더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색감이 정말 예쁘다는 거 느꼈다고 이제 그 제일모직 분들이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보는 그 색감 부분도 굉장히 뭔가 네. 다른 게 있나 보네요. 네. 김세영 기자가 봤을 때 어땠어요? 저는 기자의 면모로.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전시 자체도 되게 재밌었는데 네. 막 그 이제 거기 영상도 나와요. 네. 영상도 이제 이 인형극을 할 때 뭐 어떻게 하는지 그 영상이 나오는데 네. 저는 그 장이모 감독의 영화 부분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까 강 아나운서가 말했다시피 뭐 인형을 모으면서 그 인형한테 애착을 막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1940년대에서 60년대 보면은 서민들이 그 인형에 되게 애착을 가져요. 40년대에는 이제 뭐 세계 대전도 일어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도 약간 혼란 시기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 영화 속 주인공이 그 인형을 통해서 이제 막 전쟁의 뭐 한이라던가 뭐 고난 이런 거를 그 인형극을 통해서 막 이제 적군들하고도 네. 화합하는 적군들 앞에서 그 인형극을 막 해요. 그래서 네. 적군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런 것도 40년대는 그런 게 보여지고요. 50년대는 이제 모택동에 대학진 운동이라고 해서 철 모으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노동이 굉장히 중시되는 시기였는데 네. 그때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네. 철을 모으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같이 계속 철을 모으는 운동을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인형극을 또 해요. 그러면서 그러겠어요? 노동자들이 좀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형극을 하면서 같이 웃고 울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또 그려지고 60년대에는 이제 문화대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문화가 많이 말살시키고 네. 이런 모습을 하면서 그 주인공이 자기의 삶이 담겨있던 그 인형을 태워요. 이제 네, 그래서 문화가 많이 말살됐던 시기이기도 한데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지 그 전시를 볼 때 재밌기도 했지만 그 막 섬세하게 이렇게 조각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옛날에 민중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고 네. 어떤 애환을 가지고 있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면서 마음이 좀 더 짠해졌어요. 마냥 재밌다, 신기하다, 예쁘다 이런 생각만 들진 네. 않더라고요. 정말 그 삶과 애환이 그대로 네. 담겨있기 때문에 더 네. 특별한 인형극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 꼭 이 영화를 보시면 더 네. 이 지금 김세윤 기자가 하시는 말을 좀 이해를 좀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김세윤 기자와 함께 민중 예술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네. 김세윤 기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2011년도에 유네스코의 뭐 무형 인류 문화유산인가 거기에 이제 됐거든요. 이제야 이제 문화적인 예술적인 가치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 예술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역사가 2000년이 돼요. 네. 그래서 2000년간의 이제 서민들의 애환과 기쁨이 담겨 있구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민중예술로 다시 인정받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세윤 기자 말을 왜 이렇게 잘하죠? 저 너무 오늘 멘트마다 아주 그냥. 네. 그거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시도 개인적으로 좋았지만 일단 장이모 감독의 인생을 보시면 정말 전화위복이나 뭐 그런 거 느낀 게 많았었군요. 네, 어떻게 저렇게 인형 속에 삶을 다 담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김세윤 기자도 앞으로 김세윤 기자의 인형을 만들어서 저 인형 이렇게 들고 그 삶을 다 담기를 바래요. 그래서 말하기 싫을 때는 이 인형한테 말하세요. 막 화내고 또 왜 그랬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김세윤 기자와 함께 민중예술 인형극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은데 오늘 또 감사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네.